네, 지구촌 곳곳에서 심각한 기후위기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기온은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고 남극의 얼음은 빠르게 녹고 있습니다. 극심한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위력적인 태풍이 몰려와 피해를 안기기도 하는데요. 가속화하는 기후변화, 또 우리나라에 찾아올 이상기상 현상 등을 김동혁 기상과학 전문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오늘은 비가 좀 내리면서 더위가 좀 꺾이긴 했습니다만 이번 주 우리나라가 때이른 6월 폭염을 또 겪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금 북반구가 전체적으로 이상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6월인데도 지금 인도가 최고 기온이 40도, 시베리아가 38도에 달했다고요. 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에 우리가 이제 때이른 폭염을 겪었죠. 그래서 뭐 가장 높은 기온이 경기도에서 이제 37도까지 기록하게 됐고 뭐 전북의 전주 같은 경우는 35.4도 기록하게 됐는데 지역 관측사상 6월 중순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기온이었습니다. 그래서 105년 만에 가장 더운 기온을 이제 기록하게 됐고요. 최근에 이제 뭐 35도에서 37도 정도의 기온은 우리가 이제 한여름철에나 봄직한 그래서 7월에서 8월 정도에 나타나는 기온이니까 초여름부터 이제 굉장히 심한 때이른 폭염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북반구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금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도 지역은 거의 한 달째 지금 폭염에 시달리고 있고 기온이 40도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모두 이제 북반구 지역이고요. 주로 이제 중위도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도가 40도에 기록하면서 100여 명의 열사병으로 숨지는 이런 온열 질환자가 굉장히 좀 심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가장 춥다라고 알려진 곳 중에 하나가 러시아 우랄 산맥 부근의 시베리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기온이 37.9도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나라가 최근에 때이른 폭염이 나타난 게 37도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북반구 지역, 고위도 지역입니다만 뭐 37.9도를 찍으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기온이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동남아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태국이라든지 라오스, 베트남에서 올 봄에 낮 기온이 45도 안팎까지 오르게 됐고요. 이 동아시아뿐만이 아니라 북미 지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멕시코에서도 40도에서 50도 정도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의 남부 지역은 최근에 이제 토네이도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피해가 좀 심했던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텍사스 지역에서 40도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지면의 온도가 크게 달궈지는 40도에서 50도를 기록하게 되면 상공과의 온도 차이로 인해서 회오리 바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토네이도가 굉장히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최근에 이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토네이도 피해가 있었는데 현재도 계속해서 지금 폭염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중미의 푸에르토리코 역시도 체감 기온이 섭씨 48.9도에 달하기도 했고요. 뭐 캐나다 지역은 지난달부터 해서 산불이 굉장히 좀 극심하고 있죠. 아직도 지금 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북미의 폭염과 역시 같은 원인으로 산불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런 이상기온 현상, 지구온난화 때문일 텐데요. 이런 기후위기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온난화를 부추기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요. 뭐 온난화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이산화탄소 농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2015년에 이산화탄소의 전지구적인 농도가 평균적으로 400ppm을 돌파하면서 몇 년 전이었는데요. 굉장히 크게 좀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를 불과 이제 2015년에 기록하게 됐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기록이 424ppm입니다. 그래서 불과 8년 만에 다시 또 20ppm 이상 증가하면서 우리가 이제 인류가 가장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를 현재 이제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산업화 대비 50% 이상 현재 이제 급증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렇게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온난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이긴 하겠죠. 그래서 남극의 빙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원둘레
가는 선이 이제 평년의 모습인데요. 지금 하얀색인 얼음이 많이 녹아있는 모습을 오른쪽에 그래픽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2월 2일에 기록한 남극의 해빙 면적의 범위가 179만 제곱킬로미터였는데요. 작년 2월 25일보다 13만 제곱킬로미터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1년 만에 13만 제곱킬로미터인데 13만 제곱킬로미터는 그리스 전체의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한 나라의 면적에 해당하는 굉장히 넓은 범위의 얼음이 현재 남극에서 녹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도 지금 최고 수준이고요. 지구의 평균 온도도 이달 초순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역대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에 지구의 이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넘어간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6월 초순 기록인데요. 예. 가장 최근이죠. 그래서 1일부터 11일까지의 지구의 평균 기온이 역대 이제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업화 대비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1.5도 넘게 이제 오른 그런 수치를 확인을 하게 됐는데요. 뭐 대기의 기온뿐만이 아니라 바다의 온도, 이 해수면 온도 역시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맨 위쪽에 나온 선이 올해의 해수면 온도, 그래서 바다의 온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가장 맨 위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온도가 우리가 바다의 해수면 온도를 관측한 이래 가장 높게 현재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기의 온도라든지 해수면 온도 모두 우리가 지금 역사상 가장 높은 그런 시기를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 검정색 선을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맨 거죠? 위에 예. 이제 지난 검정색 선입니다. 지금 6월 달까지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선이 예, 조금 예. 잘려 있는데 지금 6월 달까지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아래쪽에 있는 많은 선들은 각 해의 어떤 바다의 온도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현재 이제 가장 높고 해수면 평균 온도가 지난 4월 2일에 21.05도를 기록하면서 이제 사상 처음으로 21도를 넘어서게 됐고요. 가장 높았던 때가 엘니뇨가 역시 강했던 2016년인데 예. 당시 해수면 온도가 3월 달에 20.96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때보다도 지금의 온도가 더 높은데 지금 4월 달이죠. 앞으로 이제 여름이 지나고 바다는 가을이 되면 될수록 해수면의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예. 지금 이 6월 달에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엘니뇨가 더 강하게 발달하는 가을, 뭐 여름이라든지 또는 예. 가을이 되면 지금의 어떤 기록했던 역대 최고치보다도 더 높은 온도, 그래서 역대 최고치를 다시 또 경신할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때보다 더 더워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사실 이 1.5도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1.5도가 기후 재앙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온도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여러 기후 협약에서도 1.5도가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 말 그대로 최후의 방어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달 초에 몇 차례나 이 1.5도 선을 넘어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시적이긴 했지만 굉장히 좀 안 좋은 신호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평균 온도가 산업화 대비 1.5도를 넘어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이제 2018년에 파리 기후 협정에서 1.5도를 채택했죠. 예. 우리가 이제 임계점, 티핑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5도를 실제적으로 산업화 대비 1.5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이상 기후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과학적인 어떤 증거, 수치를 가지고 1.5도를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지금 그래픽을 통해 보시면 이게 이제 산업화를 0도로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이제 기온이 어느 정도 올랐냐를 보여주는 그래픽인데요. 예. 굉장히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60년에서 1990년대는 산업화 대비 0.36도 오르게 됐는데 1995년에서 2014년은 산업화 대비 0.85도가 올랐고 가장 최근인 2011년에서 2020년 이 10년 동안은 산업화 대비 1.09도가 올랐습니다. 예. 현재 이 산업화 대비 우리가 지금 인간에 의한 온난화는 1.1도 정도에서 1.2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5도까지는 0.3도 정도가 남은 상황이고요. 예. 그래픽을 통해 보셨다시피 굉장히 최근에 가파르게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의 온도, 대기라든지 해수면의 온도가 역대 최고치를 현재 경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1.5도는 5년 이내에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세계 기상기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5도를 돌파하려면
그 확률이 5년 안에는 20% 정도로 봤었는데 예. 그 확률이 66%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우리가 이제 산업화 대비 1.5도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현재 매우 높다라고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이렇게 이상 기온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이 상승폭이 1.5도가 넘어가게 된다면 지구에서 지금과는 다른 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1.2도에서 1.1도에서 1.2도 정도 온난화를 겪고 있고 이로 인해서 최근에 뭐 우리나라도 때이른 폭염이었고 북반구 전체적으로 지금 폭염을 겪고 있고 작년에 우리가 이제 수도권 폭염이 역대 경험하지 못한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로 인해서 지난해 8월에 수도권에서 이 굉장히 또 호우 피해도 크지 않았습니까? 예. 1.1도에서 1.5도가 높아진 지금도 이상 기후를 겪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실제적으로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1.5도를 돌파하게 된다면 어떤 기상 현상들이 더 나타날 것인가? 우리가 이제 IPCC라고 하는 기후 변화 협의체인데요. 예. 전 세계 과학자 이 석학들이 보고서를 종합해서 이제 발표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됐던 이 보고서에 제시된 그래픽인데요. 현재 우리가 지금 산업화 대비 1.1도 정도 높아진 상황에서는 산업화 대비 한 5배 정도의 폭염, 극심한 폭염을 겪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그래픽인데요. 예. 앞으로 1.5도를 돌파하게 되면 이 극한의 폭염 상황이 8.6배, 그래서 대략 9배가량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극한의 폭염은 우리가 50년에 한 번 정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폭염인데요. 예. 그것이 산업화 대비 9배 정도 나타난다.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한 폭염이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온난화가 최대 4도까지 높아지게 되면 예. 폭염의 강도는 40배까지 산업화 대비 높아질 것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고요. 예. 이에 따라서 이제 가뭄이라든지 강수도 최대한 2배가량 높아지게 되고 이와 연관된 뭐 최근에 캐나다처럼 산불의 강도가 강해지고 더 빈번해진다든지 이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해진다든지 이런 이상기후 현상들도 뭐 겪게 될 것이다라고 IPCC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IPCC가 제시하는 최종 결론이 뭐냐면 예. 우리가 이제 지금 그러면 이산화탄소 농도를 완전히 낮추거나 뭐 배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이상기후 현상을 보이고 있는 이 대기나 해수면의 온도가 정상 상태로 돌아갈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대기라든지 어떤 해수면 이런 대기의 온도 이런 것들은 천천히 반응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더라도 우리가 기후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겪을 것인데 우리가 지금은 1도에서 1.5도 정도의 이상 기후 현상을 우리가 어른들이 겪고 있지만 2020년에 지금 태어난 어린이들이 앞으로 성장하게 될 그래서 세기 말인 2080년이 되면 예. 지금 당장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지 않으면 최대 4도까지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한 지금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이상기후 현상들에서 인류가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이상기후들이 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가 당장 10년 안에 굉장히 강한 어떤 기후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폭염도 그렇고요. 앞서도 계속 엘니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엘니뇨가 우리나라 여름철 날씨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뭐 엘니뇨는 지금 이제 거의 발달이 됐고 예. 앞으로 이제 갈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엘니뇨가 최전성기에 이제 들게 될 텐데요. 예. 당장 우리 여름철에 엘니뇨가 발달하게 되면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많은 수증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엘니뇨 해에는 7월달과 8월달에 수증기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경향성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도 당장에 이제 많은 비,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장마가 시작이 될 텐데요. 일요일에 시작이 돼서 한 달가량 지속이 되는데 장마철이 우리가 이제 1년 중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리는 시기인데 예. 이후에 장마가 끝난 7월 중이나 또는 하순 중부터 해서 8월 달까지 엘니뇨로 인해서 또 많은 비가 내리니까 거의 남은 여름철에는 이 어떤 장마 그리고 예. 국지성 호우에 대한 대비가 앞으로 계속 필요하다. 그래서 올여름에는 어떤 폭염보다는 이 호우에 대한 대비가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여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동혁 기상과학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